탈무드에 침묵도 일종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생각 없이 말을 내뱉어 버리는 것은 쉬운데 말을 아끼는 것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을 아끼라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한 후에 입을 열어야 큰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바쁜 상황에서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난 말을 서둘러 내뱉어 버리곤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지만 경솔하게 내뱉은 사소한 말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침묵의 미덕의 중요성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탈무드에 내뱉는 말의 중요성에 대한 지혜를 공유합니다. 혀를 잘못 다루면 재앙이 될 수 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려든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현인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밀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린다. 제대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만약 그것만으로 족하다면 인간과 짐승이 서로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자기만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것, 혀를 잡아둘 때나 자유롭게 풀어줄 때를 정확히 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진실이다. 진실에도 거짓말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얼굴이 못생긴 사람에게 당신은 못생겼군요 하고 말해서는 안 되며, 남편의 회사가 도산한 부인에게 도산한 회사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이야기하면 안 되는 진실은 비밀이다. 자신의 비밀이나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 진실도 거짓말과 같이 위험한 것이다. 진실도 면도칼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자신의 지나간 생을 돌이켜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적은 별로 없을 것이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 어휘가 풍부해진다. 많은 어휘를 알더라도 침묵하는 것을 모른다면 예 또는 아니요, 좋다든가 싫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말을 모르는 것과 같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에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결코 알지 못한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인간이 입으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다. 무뚝뚝해지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 속담 중에는 수다를 경계하는 것이 많다. 입은 자신의 대변에 주장하지만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다. 동물이 입이 하나고 눈과 귀가 둘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것이다. 당신의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혀에게 재주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혀로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라. 혀는 당신의 일생에 운명을 지배하는 중요한 몸의 부분이다. 우리 주위에는 입을 잘못 놀려서 잠자고 있어야 할 때 입을 놀려서 인생에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당신은 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알 수 없으나 당나귀 귀처럼 긴 혀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금세 알려지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미 금고라면 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금고일수록 정교하고 좋은 것이지 않겠는가. 금고가 열린다면 남을 헐뜯는 중상이나 비방이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당신은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함부로 비판하는 친구를 멀리하라. 낯선 사람의 100마디의 오락보다도 친구 한마디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긴다. 다툼이 끊이지 않는 친구를 멀리하라.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움을 하면 밀가루 장수는 거머쥐고 굴뚝 청소부는 휘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이다. 싸움은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싸움은 결코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좀 더 사리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감정에 끌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비로소 싸움이 일어난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될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눌러버린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친구를 멀리하라. 화해를 하려고 할 때 한쪽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타협으로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쪽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여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대등관계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움을 한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설령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인 것이다. 한쪽의 잘못만을 인정한 상태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그 한쪽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